내가 본 섭리 역사와 삼행자의 삶 제11편 월명동 개발의 첫 시작 월명동 대학생 학예 봉사활동. 월명동은 1978년 5월에 선생님께서 떠나시고 이후 1980년 봄에 생가와 마당, 헛간 등 200평을 35만원에 인수한 뒤에 가끔씩 선생님께서 서울 회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삼아 봄, 가을에 다녀가셨고, 또 여름 방학 때도 가끔씩 오셨고, 또 대전 지역 교회에서 담당자가 한 명씩 돌아가며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은 1986년 봄에 전국 회원들이 모였는데 진산에서 성황당을 걸어 올라가서 또 월명동에서 성막리까지 내려가서 성막교회도 방문해서 그 교회 안에 마루로 된 본당도 들어가 보고, 또 월명동에서는 그 잔디밭 넘어 다리꼴로 해서 도로변을 따라 앞장선 선생님을 따라 행군해서 대둔상 용문골을 갔다가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산에서 성막리로 가는 차도가 없어서 진산에서 성황당길을 넘어 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월명동 갈 때는 항상 그 진산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차표는 부산이나 서울에서 월명동 가는 길도 만만치 않아서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대전역 또는 대전 고속시외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서부 터미널로 가고, 거기서 다시 대둔산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진산에 내려서 성황당길을 넘어 올라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렇게 월명동은 가끔씩 선생님께서 소규모 나들이 또는 행사를 하던 곳이어서 전혀 개발도 되지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처음 개발이 시작된 것은 1989년 여름 방학 때 전국 캠퍼스 멤버들이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각 일주간 4주 동안 각 팀당 40명씩 4개 팀으로 나눠서 월명동 학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흙간을 헐고 생가 본체만 남겨두고 그 마당을 닦아서 배구장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세계청년대학생 MS연맹 학예 봉사활동, 그런 취지로 제목으로 하게 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캠퍼스에서는 여름이면 농활, 농촌 봉사활동이죠. 농활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그 분위기를 살려서 선미에서도 대학생들이 학예 봉사활동을 일주일 동안 하자 하는 취지로 각 지방을 대표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선미사에 전무후무한 단 한 번의 학예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현재 그 잔디밭 근처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곡괭이와 삽, 그리고 괭이, 그리고 리어카로 구릉지를 메우는 작업을 했고, 그렇게 4주 정도 지났을 때는 흙간을 헐고 마당을 정리해서 배구장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임무 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선생님께서 배구장 닦은 것을 보러 가겠다 하여 내려오셨고, 다음 해에 1990년도는 청년부 수련회도 거기서 하시고, 91년 처음부터 서서히 월명동으로 발걸음을 자주 하시다가 92년도에 아예 월명동으로 중심을 옮기면서 이제는 서울의 반석 같은 중심권이 아닌 월명동 반석 같은 중심권으로 전환되면서 월명동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월명동 자연성전의 구상을 받았기에 월명동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월명동에 가끔씩 회원들과 가도 너무 공간이 좁아서 달리 할 것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이 머무를 수도 없었기에 우선 배구라도 하고 나아가 축구라도 할 수 있게 땅을 넓혀 놓자 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도 선생님은 섭리 수련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여러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92년도 또는 93년도 경에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월명동을 개발하고 있던 중에도 선생님의 둘째 형님이 수련장 후보지로 추천했던 충청도 속리산 자락에 화양 계곡이 있는
보람원이라는 수련장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월명동에는 지대가 높아서 계곡도 없고 물이 풍부하지 않아서 식수원이라고는 생가 마당에 있는 작은 샘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련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선생님도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물 좋고 산세 좋은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월명동에서 샘을 파면 물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서 시추 작업을 하게 되었고, 또 하면서도 이 꼭대기에 물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 생각했지만 어디서 그 많은 물이 공급되는지 신기할 정도로 월명동 땅속 깊은 곳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 때를 지나면서 점점 월명동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화구 같은 최고 꼭대기에 물이 풍부한 것도 신기하고, 또 월명동 분화구 지형 경계로 대규모 소나무 군락지가 삥 둘러 존재하는 것도 신기하고, 땅속에 묻힌 기가 막힌 돌작품까지도 신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고 글작품인 만세터전 월명동 하나님의 궁인 것을 실감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89년도에 있었던 학예 봉사활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진행되었고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 낙성대 교회로 가서 공개방송에 참여해서 합창도 하고 또 소감 발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개방송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인터뷰도 해주셨고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학예 봉사활동을 토요일 저녁에 공개방송을 하면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난같이 시작된 그 학예 봉사활동이 창대한 월명동 개발의 시초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초창기 때부터 선생님께서 늘 역사는 장난같이 시작된다,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장난같이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또 월명동 성전을 개발하기 직전까지도 서울에서는 1만 명 성전을 구하자면서 그 교회 주일 예배 주보 일면에도 성전 그림을 인쇄해 놓고 서울 시내와 근교를 몇 년 동안 찾으면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갑작스럽게 섭리의 중심이 월명동으로 옮겨지고 서울도 이제는 지방이 되어서 월명동까지 먼 거리를 가야 했으니 초기에 선배 제자들은 모든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뿐만 아니라 종교 세계도 서울이 중심인데 오히려 서울을 버리고 산골짜기로 가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하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중심 생각 마음으로 하늘 뜻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러한 마음과 행동들이 1999년 1차 대환난이 일어났을 때 초창기 제자들이 많이 이탈하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월명도로 내려오기 전에는 전국에서 선생님을 뵈러 가면 교회 예배 때나 운동할 때 보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어려웠지만 선생님께서 월명동에 내려오신 후로는 언제든지 월명동에 가면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선생님을 볼 수 있었고, 또 보라매 운동장에서 조깅할 때처럼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유롭게 행할 수 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99년 대환난이 일어났을 때 선생님은 해외에 계셨고 또 소식도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겪는 사회적인 핍박 또 그런 악평 속에서 그때 월명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어려움 시기를 하나 되어서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월명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월명동이 없었고 그 이전처럼 보라매 운동장이든 한강 둔치 공원이든 그런 것에 모였더라면 우리는 마음껏 모이지도 찬양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월명동은 여러 면에서 만세 터전이요 하나님 역사의 핵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월명동 개발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그 엄청난 성전 개발의 일들을 가장 앞장서서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자의 하나님과 일체되어 행하심을 볼 수 있었죠.
그 돌조경 꼭대기에서 맨 밑에 운동장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떨 때는 수백 번 오르내리시며 일하시는데, 아마 누구라도 선생님이 돌조경 오르내리는 것 그거 하나만 따라 해도 야, 매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선생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의 삶의 모습을 세밀하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이 또 월명동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월명동 시대가 열림으로 선생님의 삶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음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음이 또 하나의 월명동이 준 축복이었습니다. 월명동 개발을 시작하기 직전에 드디어 진산에서 성막리로 가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길을 닦아 놓았는데 두메 산골에 도로를 내는 형식이다 보니 도로 바닥이 잡돌로 메워져 있어서 자가용으로 가려면 진산 상가리 입구에서 성막리까지 30분 이상이 걸리면서 오프로드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차 바닥을 끓여가면서 겨우 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아스팔트가 깔리고 각 교회도 교회차가 생기면서 드디어 월명동까지 차로 다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차로 월명동을 가게 된 초기에는 섬린 중에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교회 차량도 중고 승합차 정도만 해도 대단한 재산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이제 분봉되는 시기였던 거죠. 기억나는 것은 이제 91년도 가을부터 부산에서 섭리 역사 최초로 분봉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그 분봉한 교회 중에 하나인 부산의 남부산 교회 같은 경우는 15인승 중고 승합차 하나를 샀습니다. 사실 뭐 중고 차라기보다는 거의 폐차 직전인 차량이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는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차량 옆면 전체에 우리 차는 아주 빠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큰 번개 그림을 그려놓고 정말 소중하게 다뤘고, 다른 교회들은 그 차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이 차가 일주일에 한번 월명동으로 갈 때면 주로 목요일 갔는데 그 차를 아름아름으로 이제 줄을 대서 타고 갑니다. 당시에 이제 그 경유가 1리터에 16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월명동 왕복해도 기름값이 6, 7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개인당 차비는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월명동 차표는 당시에 자가용이 거의 없었고 또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항상 인기가 많아서 꽉 찼습니다. 그러니 뭐 월명동 한 2번 다녀오면 차량 산 값에 그보다 더한 이익이 남았죠. 그래도 당시 사정으로는 너무 쉽게 편하게 월명동 다녀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교회별로 승합차를 구입하고 교회마다 대부분 매주 목요일은 월명동 가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월명동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된 겁니다. 또 도로 여건도 계속 좋아졌습니다. 서울이나 남부지방에서 월명도로 오는 찻길도 경부고속도로 옥천 톨게이트로 처음에는 와야 했거든요. 서울에서 오는 길도 마찬가지로 지금과는 달리 대전을 지나서 한참 아래로 옥천까지 내려갔다가 그 옥천 톨게이트로 해서 다시 국도로 30분 정도 거슬러 마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이후에 대전 통영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더 이상 옥천 톨게이트로 통과하지 않고 바로 마전으로 고속도로 타고 들어와서 추부 톨게이트로 빠지게 되면서 자가용이나 버스편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월명동 개발할 때부터 이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기고 공항도 들어선다고 했는데 정말로 머지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고속도로와 톨게이트가 생겼고, 당시에는 왜 굳이 이곳에 공항이 했던 청주공항도 생겼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였죠. 이제 월명동은 더 이상 두메 산골 오지가 아니라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찾아오기 좋은 것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매년 100만 명이 찾아오는 자연성전 하늘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명동 개발의 첫 시작과 하계 봉사활동, 그리고 월명동의 접근성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